앞으로 더욱 선조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하면서 또 못다한 자료도 발굴해서 언양 지역의 독립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후손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79번째 광복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 활동부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교육 계몽 운동까지 우리 울산에서도 일제강점기 전후 활발한 독립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양정학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이규로라는 이름은 더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이규로 선생은 울주군 상북면에 거금을 들여서 민족 후학을 양성할 학교를 설립했지만 오늘날 이분의 업적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울산의 소중한 독립운동 역사의 조각입니다. 이규로 선생과 그가 설립한 양정학원에 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울주군이 만드는 울주국립병원이 옛 온양 보람병원 자리에서 2026년 2월에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고요. 남구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앞으로 울주국립병원을 운영할 주체가 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울주군이 의료법인 온그룹 의료재단과 울주국립병원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주국립병원은 이순걸 울주군수의 1호 공약인데요. 이 군수는 어제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국립병원의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또 앞으로의 계획들을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네, 울주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국립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온그룹 의료재단 어떤 곳인가요? 온그룹 의료재단은 2006년 12월에 설립됐는데요. 지금은 부산에서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6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립병원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 뒤에 온그룹 의료재단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번에 정식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군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는 게 수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온그룹 의료재단,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립병원을 운영하게 되나요? 온그룹 의료재단은 국립병원이 문을 열기 한 달 전인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 동안 울주국립병원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되고요. 이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울주군 국립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게요. 바로 병원의 진료과를 포함한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울주국립병원에는 어떤 과가 들어서고 의료진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울주국립병원에는 의사 12명을 포함해서 의료진과 직원까지 총 13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고요. 입원실을 기준으로 병상은 총 60병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진료과는 응급의학과와 외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그리고 가정의학과와 영상의학과까지 총 7개고요. 건강검진센터와 인공신장실, 그리고 수술실도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외과 전문의 1명을 배치해서 주야간 응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응급실과 수술실이 들어서게 되면 긴박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진료 과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빠진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울주군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진료 과목을 분석했는데요. 네. 울주군, 특히 남울주 지역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산부인과는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과는 용역에서도 고려가 됐고 또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얻었는데요. 하지만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은 제외하고 개원 전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 확보 문제가 또 걸림돌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과목 전문의 수급 마음을 좀 놓아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은 부산의 우수한 의료진이 해운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해운대에서 온양까지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만큼 의료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온그룹 의료재단이 이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잖아요. 군립병원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공공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또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가요? 군립병원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와 관련해서 울주군은 병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3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연간 30억 원에서 40억 원 수준으로 재정 보조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다만 병원 운영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 뒤로는 응급의료에서 생기는 적자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2026년 2월에 병원 문을 연다고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울주군은 위탁 운영자인 온그룹 의료재단과 함께 이달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온양보람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병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을 거쳐서 2026년 2월에 울주 군립병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네. 병원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남울주 지역에 공공병원이 문을 열게 되면 또 주민들의 건강권에 큰 도움이 되겠죠. 울주군이 준비 잘 진행해서 예정한 시일에 꼭 병원 문을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남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증금을 지원하는 행복남구 희망둥지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복남구 희망둥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 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은 됐지만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위기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보증금을 나눔 천사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는데 남구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좀 다르다면서요?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행복남구 희망둥지 사업의 경우는 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지자체들의 지원 사업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다만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되는 나눔 천사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전국적으로 보증금 무이자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있지만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남구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구민들이 모금하는 나눔 천사 기금 어떤 기금으로 보면 될까요? 나눔 천사 기금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은 남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되는 독보적인 복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구에서는 이번 사업 외에도 나눔 천사 기금을 활용해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나 청년 면접수당 지원, 그리고 중장년 E 플러스 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기금이 값진 곳에 뜻깊게 쓰이고 있군요. 이런 나눔이 널리 퍼져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게 변하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민족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데요. 우리 울산에도 많은 독립운동가가 활동하셨죠. 맞습니다. 울산도 일제강점기 방어진을 비롯한 항구가 있었고 부산과 가까웠던 만큼 일본의 수탈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 가운데 한 곳인데요. 네. 그만큼 일제 침략 통치에 강렬하게 저항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PD님은 울산의 독립운동가 하면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래도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냈던 고헌 박상진 의사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산리 대첩으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을 만주로 파견한 분도 바로 박상진 의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크고 작은 만세 운동까지 동참한 분들을 다 합친다면 밤새 이야기해도 다 모자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울산의 독립운동 활동을 보면 크게 병영과 언양, 남창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상북면의 3.1 독립운동 유공기념비, 또 남창의 3.1 의거기념비, 이 밖에 일제 때 민족정신을 교육한 여러 교육기관의 턱까지 남아있는 걸 볼 때 울산에서도 독립운동이 활발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핍박받던 시기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민족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참 존경스러운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울산에는 어떤 항일 교육기관이 있었나요? 우선 중구 서동에 있던 사립일신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병영 지역의 유지인 이재호 선생에 의해서 1906년에 설립이 됐고요. 얼마 뒤 1909년 동구에서는 보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보성학교 같은 경우는 일제 탄압과 재정 문제로 1912년 무렵에 한 차례 폐교가 됐는데요. 1922년 성세빈 선생이 중심이 돼서 학교를 다시 부활시켰고 100여 명의 아동을 교육했습니다. 모두 기본 근대 교육은 물론 항일 정신을 일깨워주는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친 교육기관, 양정학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일신학교나 보성학교는 비교적 잘 알려진 편인데 이친 교육기관이라고 표현한 양정학원, 확실히 좀 생소한데요? 네, 그렇죠. 자료도 그리 많지 않고 홍보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거리에 있었던 학교인데요. 지금은 논밭으로 터만 남아있는데 민족교육기관으로 언양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인과 또 언양 지역 유지들이 설립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양정학원이 있던 울주군 하동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종욱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양정학원은 한마디로 상북 체계화된 근대 교육의 산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1921년도 정확하게 개교를 합니다. 4월 1일 날. 21년도 4월 1일 날 개교를 하고 1927년도 길천초등학교가 문을 열 때까지 약 7, 8년 동안 4년째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근대 교육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는 산수, 한글, 한자,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애국, 애족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황폐대가 논으로 되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기에 조그만한 이제 학교도 있고 관리사도 있고 그랬었어요. 저는 어릴 때, 이거는 무엇일까? 누가 사람이 살다가 그냥 버리고 갔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것이 우리 상북교육 소위 초등교육의 산실이었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역사인식이 좀 달라지고 이러니까 아하 그것이 그런 곳이었구나. 네. 길천초등학교는 지금도 언양에 있는데 이 학교의 전신이 바로 양정학원이었군요. 양정학원에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목표는 근대교육의 기본으로 했고요. 네. 애족, 애향, 애국심을 기를 수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4년제 초등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됐고 100여 년 전인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설립에 천도교인들이 힘을 보탰다고 하셨는데 천도교는 동학의 뿌리를 둔 민족 종교죠.
네, 양정학원 설립 전 그 자리에는 독립운동을 명분으로 삼은 천도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천도교는 독립운동의 자금처였거든요. 이 종교활동으로 포장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교구도 일본의 제재를 받았고 양정학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겁니다. 네. 근데 천도교 교구든 학교든 설립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에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물론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인 만큼 더욱 쉽지 않았는데요. 이때 언양 지역의 유지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양정학원이 있던 마을의 입구에는 현재 유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헌재, 말 그대로 재산이나 재물을 헌납한 분들인데요. 이 유허비에는 학교 설립에 기여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중 가장 첫머리에 이규로 선생이 있습니다. 이규로 선생이요? 네, 바로 이분이 본인의 소유지를 양정학원 터로 내어 주었고요. 천도교에서 독립자금을 모을 때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규로 선생 역시 양정학원과 함께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직 독립유공자 훈장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규로 선생의 손녀 이영희 씨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천도교 부지를 그 개인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셨어요. 천도교회를 지을 때 총 공사비가 560원.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개인이 276원을 내셨어요. 이제 일본에서 이 천도교가 독립운동의 무슨 근거지다 이래서 천도교를 폐쇄했어요. 허물어진 천도교에다가 양정학원을 다시 차렸는데 이제 학교를 설립하실 때도 아마 그 마을에서 저희 할아버님이 제1부자였으니까 많은 돈을 기부하셔서 학교를 지었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후세를 양성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할아버지께서 일본 감시가 너무 심해서 여기 있으면 잡혀서 후위를 도모할 수 없겠다 싶어서 돈을 한 가방 넣어서 이제 옛날에 집안 어른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만주로 가셨대요. 만주에 가셔갖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입고 계신 옷이 망토가 차에 찡겨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독립운동 거점이자 양정학원의 시초인 천도교구 공사비의 절반을 기부한 셈인데 이게 지금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요? 네, 천도교 자금을 기록한 비고장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1원, 10원 정도를 낸 것에 비해서 이규로 선생은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의 자금을 기부했으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남들이 10만 원, 100만 원 낼 때 많게는 수억 이상의 금액을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건데요.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업적을 기리는 건 물론이고 후손들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손녀인 이영희 씨도 아버지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언양의 가정을 꾸리고서야 뒤늦게 기록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규로 선생은 7살, 9살 남매를 두고 40대 초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자녀들은 아버지에 관해서 제대로 전해 듣지 못했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영희 씨는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도 되돌아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7살 아들이 저희 아버지였고 9살 딸이 고모였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큰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고향의 할아버지나 고향 땅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상세한 거를 잘 몰라셨어요. 너무 외롭게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게 그렇게 사셨는데 그래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께서는 그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 후세인 저희 아버지는 너무 불행하게 외롭고 고아가 돼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하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할아버지의 훌륭하신 걸 기억해 주신다 하니까 저는 또 다소나마 엉어리지는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도 아마 소식을 들었으면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네. 응어러진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는 말씀에 덩달아 먹먹해지는데요. 천도교 자금을 기록한 비고장부터 양정학원 터와 비서 그리고 후손들까지 밝혀졌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독립유공자 서훈을 고려할 때는 보통 말씀드렸던 형고 기록, 당시에 신문 스크랩 등을 증거로 제출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금을 냈다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옥고를 치렀다는 공식 기록이 없고 불의의 사고로 타국에서 일찍 돌아가셔서 자료가 빈약하다는 점이 못내 아쉬운 대목인데요. 네. 그래도 손녀인 이영희 씨는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면서 제 손을 여러 번 잡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규로 선생과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건데요. 관련 이야기 광복회 울산지부 남진석 지부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지금 보훈부에서 상훈의 심사 조건에서 세 가지를 주로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형벌을 받았는 기록. 그러니까 법원에서 형 1년, 안 그러면 4형 또는 무기 이렇게 떨어지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어떠한 형벌을 받았다는 그때 당시의 경찰 기록. 세 번째는 그때 당시 사건을 기사화한 신문 스크랩. 요 세 가지가 주로 하는 거예요. 언양, 병영, 남창 이렇게 세 곳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서운이 제일 많이 된 곳이 병영이에요. 언양분들도 많이 시위에 가담했지만 주동자들은 거의 다 상북 사람들이에요. 그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규로 선생님 같은 분이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일은 우리 언양 독립만세 운동 시위 현장에서 총탄을 맞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서운이 전혀 안 됐어요. 네. 사실 앞선 이규로 선생 사례처럼 당장 생계 문제에 직면해서 서운 자료를 발굴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후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인 만큼 결국은 시민들이 잊지 않고 많이들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안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광복절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요. 네. 울산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고요. 잊힌 이름들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규로 선생 그리고 양정학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놀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제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키워나가야겠다고 다짐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바로 만나보시죠. 전혀 몰라요. 저 여기 시집 온 지가 5년 됐는데 우리 어른 때부터 그 소리 들어본 예도 없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전혀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참 이 들어보니까 새롭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울산에서 살아왔지만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많고 그 후손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라도 더 관심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대우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울산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감사하고 존경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더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광복절인 만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돼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달력의 8월 15일이라는 숫자를 보기보다는 쉬는 날이라는 빨간색 색깔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요. 오늘만큼은 달력의 빨간 숫자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붉은 핏자국 그리고 열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의 독립운동 역사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울산이 먼저 기리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잊힌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노력 또한 활발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울산의 독립운동가 이규로 선생과 그가 설립한 양정학원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광복절 아침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올해로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울산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릴 텐데요. 선선한 아침 저녁 시간에 짬을 내 의미 있는 곳을 둘러보면서 광복절의 참뜻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의미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울산 시립미술관 자리에 있던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동상이 갈 곳이 없어서 중구 재활용센터에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 동상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KBS 울산 방송국 뒤편 달동문화공원으로 이전해서 설치됐습니다. 7년이나 중구 재활용센터 창고 신세를 지내다가 이제야 볕을 보게 된 겁니다. 기존에 설치된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의 위용에 다소 왜소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박상진 의사의 불굴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곳 말고도 북구 북정동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실경 뮤지컬 박상진 공연도 있습니다. 박 이사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꾸몄다고 하니까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특별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울산 농업기술센터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국가정원 작약원 일원에서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관객들에게 무궁화 묘목 500그루도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광복절을 그저 무의미한 휴일로 날려보내는 건 아쉬운 일이겠죠? 청취자 여러분도 가족들과 손잡고 뜻깊은 장소에서 알짜고 유익한 광복절 하루를 즐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8월 15일 목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황건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 이지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